지난 24일 2100선을 넘긴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탄핵 등 대외 변수와 또 이번 주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자, 김성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엔 코스피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땠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4% 오른 2063.05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890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 기조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은 모양새입니다.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약 1,08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0.82% 떨어진 622.76에 마감됐습니다. 네, 코스피가 20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인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2100선을 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를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예상 범위로 2040에서 2100포인트를 잡았고 하나금융투자는 2050에서 2100포인트로 제시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해외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시작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들이 많아서 트럼프 탄핵 문제가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것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2100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또다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된 건데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슈들 없나요? 네, 우려들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인데 미국 현지 언론이 미국 정부가 중국 대상의 금융 투자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보도를 했고 또 이에 더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행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반박을 하긴 했지만 증시 하락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데에는 충분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영국의 10월 브렉시트 가능성도 잠재적인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영국 하원이 10월 19일까지 EU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로 미루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에 상관없이 EU와 새로운 합의를 하겠다면서 10월 31일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번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연설과 또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발표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휩싸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내부적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맞습니다. 오는 4일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을 7조 원 정도로 추정하면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즉 실적이 조금씩 개선될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NH투자증권 김병헌 연구원은 D램은 내년 1분기, 또 낸드는 올해 4분기 중에 각각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적 개선을 고려해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긍정적 얘기들이 오랜만에 들려오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는데 삼성전자 외에도 증권업계에서 좀 추천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유망 종목들이 있나요? 네, 하나금융투자는 우선 현대차, 태영건설, 메디톡스 이렇게 추천을 한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우호적인 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또 하반기에 출시되는 럭셔리 신차 라인업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태영건설은 올해 기획된 6개 사업장 중에 5개가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고 분양가 상한제 리스트가 다소 줄어들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또 메디톡스는 중국 뉴로녹스의 허가 심사 완료로 4분기에는 최종 시판이 허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서 유망 종목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현대위아, 유한양행, 에이스테크를 유망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의 신차 확대에 따라 고가 부품 탑재율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얀센 기술 수출료가 분기별 50억 원 규모로 인식이 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테크의 경우 5G 통신 커버리지를 구축하면서 기지국 안테나로 인한 수익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된다 이런 예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유가 상승 수혜주인 에너지와 조선, 건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체 품목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솔브레인, 금호석유화학, 동진세미캠, LS산전 등이 유망주로 꼽힙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를 둘러싼 변수 전망에 대해서 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